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021년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서부터 5번까지 보겠고요. 요 책이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일자가 2개 들어갔네. 자,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문제죠. 난이도 쉬운 거예요. 자, 우선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요 아시겠지만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죠? 아이소 이렇게 해서 원래 표현할 수도 있고 인디퍼런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등효용 곡선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개념 자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계 대체율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효용 곡선 이렇게 있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얘 뭐다? 그치, 한계 대체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두 재화의 교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음 3번.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여러분 이게 원점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눈을 여기서 가지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볼록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목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목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목한 거야. 인디퍼런스 커브 이번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은 x, y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오목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목하면 우아향한 직선 아니죠. 이게 오목하면 곡선이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3번이 틀렸네. 다음에 4번. 완전 대체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그치, 우아향하는 직선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형태가 돼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효용함수가 ax 플러스 by, a와 b는 다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비율은 1대1일 수도 있고 이렇게 a와 b 또는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대체율 계산해 볼까요? MRS 한계 대체율 xy 하면은, 자, 분자는 x로 미분하는 것이고 분모는 y로 미분하는 것이고, 자, x로 미분하면 a가 나오죠. y로 미분하면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일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RS가 일정하게 되는 경우, 네, 이렇게 되는 경우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우아향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x, 여기가 y. 여러분 이거 y로 그냥 바꿔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y로 바꿔서 정리하게 되면은 요거 ax 전리 마이너스부터 넘어가죠. 자, b로 나눠줍니다. b분의 a, x 플러스 b분의 얼마 효용, 이 효용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치, 요게 기울기죠.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여기가 절편, 수직축 절편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b분의 a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볼까요? 모서리 해를 제외하면, 그렇지, 이제 모서리 해가 코너 솔루션이잖아. 그럼 이제 어떤 하나의 재화 소비량이 빵이 되는 경우인데, 그거 외에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이렇게 이게 예산선이라고 그러면 접하는 점에서, 즉 뭐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이거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게 MRS랑 PI분의 PX가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최적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 XY, 이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델타 X 이러면 안 돼. 지금 X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X에서 얻게 되는 편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를 내가 구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상대 가격 요게 같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뭐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번. 자, 사회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런 게 나오잖아. 차선의 이론 이런 거 나오면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답에서 제외하세요. 아니면 다른 거 보고 다른 게 명확하게 맞았다라고 하면 그때 1번이 그러면 답인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차선의 이론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하진 않습니다. 수험에서는. 근데 경제 원론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컨 베스트 띠오리 뭐 차선의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 자체는 과연 차선일까? 예, 그거에 관련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게 과연 차선일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개념으로 볼게요. 개념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배우자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N개의 조건이 있다고 할게요. N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N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태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족. 모든 걸 다 갖췄어. 이런 경우를 바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이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N개 조건이 있는데 N개 조건을 모두 갖지 못하게 된 경우 하나가 부족한 경우를 할게요. 마이너스 1개 조건을 충족.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제 second best 차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irst best고요. second best고요. 만약에 두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할게요. 두 개가 부족해서 n-2가 충족된 경우는 third best 자차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차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충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N개 조건을 다 갖춘 건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N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선이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할게요. 요게 불가능, 선택지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갖춘 거를 선택할 수 없으면 야, 그러면 하나만이라도 부족한 게 좋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한 번만 보고 마세요.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부족한 상태가 차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선 이게 진짜 차선일까? 차선이 네가 생각하는 그게 차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둘 점차 늘어난다 해서 더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우리 외부성과 뭐 이런 거에서 하긴 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독점이 없는 경우라고 할게요. 독점이 있으면 나쁘죠. 그리고 외부성이라고 할게요. 외부성. 환경오염이라는 그런 상태라고 할게요. 뒤에 우리 외부성 파트에서 그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럼 독점이 있고 외부성이 둘 다 없는 경우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실패가 없는 이게 최선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둘 다 해결한 거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가장 최악은 뭐야? 가장 최악은요. 독점도 있고 외부성도 있는 상황이야. 이게 최악이죠. 이게 다 망가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우리가 봤을 때 차선은 둘 다 망가진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진 상태, 그게 차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독점인 상황이 있고 외부성인 상황도 있어. 이 둘 다 망가졌으니까 이 최악이야. 최악. 최악. 우리가 봤을 때 최악.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독점은 해결했어. 그리고 외부성만 존재해.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둘 다 없는 게 최선인데 최선의 상태를 도달할 수 없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다? 맞습니다. 하나라도 치유를 한 게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차선일 것처럼 보이는데 차선이 아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 망가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간평사 시험 준비를 해. 약간 뭐 그냥 극단적인 예인데 어떤 친구는 전 과목이 다 그냥 꽈락인 거야. 40점도 못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예 시험을 관두겠지. 근데 어떤 친구는 한 과목만 꽈락이야. 다른 건 막 고득점이야.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데 그 다음에는 회계학이 꽈락이야. 다른 건 되게 잘 봤는데. 그래서 1년 더 했는데 그 다음에는 경제학이 꽈락이야. 돌아가면서 꽈락이 나오게 되니까 시험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상초 처음부터 꽈락이 돼버리면은 그냥 뭐야 나는 이 간평시험과는 안 맞네.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오히려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수험 공부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야 안타깝게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꽈락이 나는 것보다 그냥 전 과목 꽈락 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독점과 외부성 다 시장 실패 요인이잖아.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있는 경우가 차라리 하나만 치유된 것보다는 더 최악의 상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차선의 이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이건 좀 어려워요. 그냥 상식으로만 살짝만 봐주세요. 독점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 시장 실패가 왜 발생해요? 아니 독점이니까 과소 공급 생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경오염 같은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과다 생산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만 치유가 되면 과소되거나 과다돼서 우리 100도씨가 가장 바람직한데 100도씨보다 넘어가거나 적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과소와 오른쪽으로 가려는 과다가 서로 상쇄돼요.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독점과 외부성이 어떤 최적 수준에서 이탈되는 게 서로 상쇄돼서 최적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적 수준을 우리가 Q스타 이렇게 돼 있으면 최적 수준에서 이탈이 조금 되느냐 많게 되느냐 근데 이게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독점이면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외부성이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서 이탈되는데 물론 이제 독점과 외부성이 없으면 최적 수준이 되겠지. 근데 이게 동시에 같이 발생하게 되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그냥 최적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차선의 이론이 어떻게 응용됩니까? 라고 하면 응용, 우리가 이제 개혁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가 뭔가 고쳐나갈래 이런 거 있잖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그래서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 정도만 봐주시죠.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뭐 이런 거에 뭐 너무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하지 마세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출제 포인트 우리 책 앞에 나와 있는 그걸 중심으로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아무튼 1번은 잘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롤즈적 가치 판단을 반영한 사회 무찰 곡선은 L자 형태다. 이거 맞잖아요. 오케이. 다음에 3번 볼게요.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 경쟁 상황에서 충족된다. 맞죠? 이게 후생경제 제1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 이렇게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4번. 공리주의 사회 후생 감소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벤담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 무차별 곡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더하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을 단순하게 합하는 것이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롤즈는 어때요? 롤즈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효용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L자 형태가 되고 롤즈인 경우에는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 형태가 되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자, 5번.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리토 원칙은 과반수제
아닙니다. LO의 불가능성 정리. 이것도 사실은 이 차선의 이론 못지않게 공공선택 이론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파레토 원칙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파레토 최적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만장일치제가 제일 좋은 것이지 과반수제 같은 경우는 투표의 역설이다 해가지고요. 이행성 이런 것들을 위배해가지고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혹생 함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LO의 불가능성 정리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2번, 3번, 4번 요거는 쉬운 거니까 빼고 1번 아니면 5번 낯선 거긴 한데 LO의 불가능성 정리는 여러 가지 이제 파레토 원칙, 선호의 비제한성, 완전성, 이행성 이런 것들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정도로 하시고 뭐 약간 이게 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네,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우하형하는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지. 수요 곡선이 우하형한다?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수요 법칙이란 게 뭐야? 가격이 쌀 때 많이 사고 비싸면 덜 사는 거잖아요. 2번. 기펜제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근데 기펜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펜제, 제가 깊은 제라고 얘기했죠. 슬픔이 느껴지는 제와야. 네, 이해 가세요? 우선 수요 법칙에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수요 법칙에 위배. 자, 위배된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을 표현하게 되면 Q고 P고 그러면 얘가 우상향하게 되는 수요 곡선이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펜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먼저 열등제가 되어야 됩니다. 열등제 중에서 이게 포함관계 중에서 기펜제가 열등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열등제라 해서 다 기펜제는 아닌데 기펜제는 반드시 열등제가 돼야 합니다. 열등제 중에서 자, 우리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는데 이게 충족돼야 되고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에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이게 틀렸지. 우하형이 아니죠. 기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뭐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기펜제 다시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라면. 라면이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열등제라는 게 쓰레기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거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 좋은 건데 열등제는 뭐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를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야, 너 식사로 뭘 먹니? 하면은 지금 이 친구는 소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야. 얘 가난한 상황이라고 할게요. 좀 상황이 빈곤한 상태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라면 먹고 화요일날 라면 먹고 수요일날 라면 먹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 라면을 먹어. 자, 이러다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고기를 먹는 거지. 고기.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라면의 가격이 상승했다 해볼게요. 라면의 가격이 상승한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해서 소득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껴서 라면을 쭉 먹다가 주말에 남는 돈 가지고 이제 한 방에 고기를 먹는데 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월요일도 라면, 화요일도 라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라면을 먹었는데 아니 가격이 비싸진 거야. 라면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인데 막 3,0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라면을 이렇게 먹었더니 어떻게 돼? 소득이 확 주는 거야. 이게 라면의 지출 금액이 커지지. 그러니까 주말에도 어떻게 해요?
라면을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네. 야, 너는 수요 법칙에도 위배되는 되게 이상한 애다. 왜? 라면 가격이 비싸졌는데 야, 라면이 그렇게 좋아? 당연히 비싸지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야, 너는 지금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라면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했잖아. 그렇죠? 야, 너 참 이상한 애네. 아니, 이게 이상한 겁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이제 깊은 재, 슬픔이 느껴지는 재화예요. 슬픈 재.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 아무튼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합니다. 답이 뭐 그래서 뭐 틀렸네. 2번이 답이고 3번 사적재와의 시장 수요는 개별. 그쵸? 이게 사적재 같은 경우는 수평의 합이고 자, 공공재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재는 그치? 공공재 같은 경우는 수직의 합이죠. 왜 수직의 합입니까? 왜 수직의 합이야? 그쵸? 공공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비경합성 때문입니다. 비배제성 때문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비경합성 때문.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네, 색깔을 좀 진한 걸로.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높이는 그래요. 이게 수요 곡선을 해석할 때 우리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 강의 때부터 했었죠. 처음부터. 이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얘가 의미가 그냥 한개 편익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사과를 하나 먹는다 그러면 이 높이 있잖아요. 높이. 높이. 원래 이제 한개 편익과 한개 효용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같게 보세요. 내가 상품을 Q0를 소비할 때 이만큼 만족을 얻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 willingness to pay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illingness to pay. 얼마까지 내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최대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선호 취향이 증가하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은 어떻게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 옆에서는 우측 이동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한다고. X축과 Y축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이동하니까 어떻게 이동합니까? 디맨드 곡선이 옆에서 보면은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우측 좌측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밑에서 보면 어떻게 돼? 한 개 편익 곡선이니까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뭐 난이도가 앞에 나와 있는 2번 정도 빼놓고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4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탄력성과 관련해서요. 기울기랑 위치가 중요하잖아. 근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 디맨드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XJ를 할게요. XJ 가격이라 합시다. 그러면 XJ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XJ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변함이 없잖아. 이해 가십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얘는 X의 소비량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변했을 때 탄력성 공식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J 가격이 몇 개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그 다음에 X의 소비량이 몇 개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이 Q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얘가 변하지 않는다. 얘가 빵이라고. 얘가 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그냥 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빵. 그냥 극단적으로 암기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이해도 되지만 시계 살짝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빵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탄력성 같다? 아니죠.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QX, 여기가 PX.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정 가운데 이렇게 쪼개는 부분이 있잖아. 요 두 개 길이가 같은 분모분의 분자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정 가운데 되는 요 부분은 탄력성이 1 이렇게 되고, 이쪽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커져. 그래서 1보다 커지고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쪽 부분은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극단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아, 색깔이 별로 없네요.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여기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커지다가 분모분의 분자할 때 분모가 거의 제로가 되니까 이때는 탄력성이 무한대.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은 게 아니고요. 오케이. 다음 3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비탄력적이다. 아니, 뭔 얘기야? 그 1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보다 큰 경우를 우리는 탄력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다음 4번 볼게요. 자, 우상향하는 직선의 공급곡선 y축 절편이 0보다 크면, 이 공급곡선의 탄력성 구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 수요곡선일 때는 제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급곡선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직축 절편이 y축 절편인데 이게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표현하면 여기가 qx고 px라고 할 때 공급곡선이 수직축 절편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어느 한 점에서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하세요. 뭐 도출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은, 예. 자,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를 좀 더 그려볼게요. 여기 X축을 쭉 더 그려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에서 A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A점에서 구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내렸죠. 원점분의 전체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나야죠. 이게 안 나면 안 되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된다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거야. 분모분의 분자 하지 마세요. 이게 헷갈려져.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원점분의 전체라는 건 여기 가로지르는 부분입니다.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원점분의 전체. 그럼 어떻게 돼? 탄력성은 1보다 크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 지나는 방사선인 경우 어떻게 돼? 원점분의 전체 하면 언제나 1 이렇게 되고, 이 무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도 보통 객관식에서 무조건 항상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경우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다음에 5번. 수의 교차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예, 교차 탄력성. 이게 교차 탄력성이 콜라와 사이다 아니면 뭐 설탕과 커피 이런 것처럼 보완제냐 대체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보다 크면 이게 대체제지, 1보다 작으면 보완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예를 들어 볼게요. 콜라와 사이다를 할게요. 콜라와 사이다. 두 개 무슨 관계다? 경쟁 관계지. 여러분, 대체 관계다라고 하면 대체제 관계는 이게 서로 느낌이 경쟁 관계고요. 보완적 관계다라고 하면은 이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Y제 가격인 사이다 가격이 만약에 비싸졌다고 할게요. 그럼 사이다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다의 소비량이 줄어들고요. 그럼 사이다 대신에 콜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다 가격이 비싸졌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콜라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네요.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 탄력성을 계산했을 때 요거를 xy라고 씁니다. xy. 0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대체제 관계, 경쟁제 관계. 자,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보완제 관계. 이렇게 1보다 아닙니다. 예, 0을 기준으로 해야 돼.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면 xy가 둘 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독립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독립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수요 곡선이 10. 이거 잘 그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요 곡선이 10이면 어떻게 돼? P가 10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모양 자체가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또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 튼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몇 개 암기하고 표 암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작 시험은 뭐 글쎄 회계학도 그렇긴 하겠는데 오픈북 하세요. 아무 소용 없어. 오픈북 해봤자 뭐 어딜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책 자체를 암기할 것도 의미가 없고요. 책을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거의 필요한, 뭐 가끔 필요한 뭐 간단한 거 암기해도 되겠지만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셔야 돼.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죠 뭐. 자, 얘가 10 이렇게 돼 있으면 가격이 10일 때 수요 곡선이 여기가 10 이렇게 있어서 생산량이 얼마가 됐던 상관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공급 곡선은 어떻습니까? 자, P가 Q 이렇게 있잖아. P로 정리하세요. 수직축이 P 이렇게 돼 있으니까 P는 Q 이렇게 되니까 우상향하는 직선이 이렇게 바로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이제 푼다라고 하면은요. 소비자가 편익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의 느낌이 수요 곡선이 편익을 나타내는 거죠. 편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감소해서 자,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이니까 밑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우리 문제 풀 때 소비자한테 하지 말고 생산자한테 하나, 소비자한테 하나 효과는 똑같다는 거 아시죠? 그게 동등성의 원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대신 생산자한테 물품세를 부과해도 결과는 동일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품세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의 부과시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요? 상방 이동한다고. 그러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한계 비용이. 비용이 증가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요. 자, 해설에는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거랑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둘 다 그려놨거든요. 자, 둘 다 그려놨는데 우리는 공급 곡선 이동하는 걸로 풀 거예요. 왜요? 아니, 공급 곡선 이동하는 게 좀 편해. 그래서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P는 S 이렇게 돼 있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을 볼게요. 얘는 수요 곡선인데 P는 10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은 P는 Q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10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근데 여기다가 2원의 물품세를 부과했단 말이지.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이거는 P는 Q 플러스 E 이렇게 돼요. 여기가 뭐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0, 1, 2를 찾으셔야 되는 거지.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점, 여기가 2.
자, 이게 원래 가격인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자는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2에 해당하는 요거 있잖아. 요거를 쭉 나타내게 되면 요게 얼마인가 보면은 이게 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가 8이야. 요게 바로 뭐다? 예,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 두 개 차이, 8과 10의 차이가 바로 텍스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소비자가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잖아? 그럼 이게 소비자 잉여가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수평이 돼버리면 소비자 잉여는 X당초 없어.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잉여는 X당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해봐야지. 이제 24인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산자 잉여야. 생산자 잉여는 있네. 이렇게 있는데 노란 색깔 보이십니까? 이렇게가 원래 생산자 잉여였는데 이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서요. 여기가 균형점이 되니까 생산자 잉여가 여기 연두 색깔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생산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하면은 요 사다리꼴 면적 있잖아. 그걸 계산해야죠. 근데 그게 23가 계산하는 데는 사다리꼴 면적을 봐야 되니까 나중에 뒤로 미루시죠. 아셨죠? 이런 건 좀 시간이 더 걸리니까 뒤로 미루고 계산 안 해도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계산하는데 저 사다리꼴보다는 더 쉬운 걸 계산해 보자는 거지. 자, 우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조세 수입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거지. 핑크 색깔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 요거는 계산하기 쉽잖아. 조세 수입. 얼마입니까? 하면 이거. 여기가 여기 점점점점점 내려 그리면 여기가 8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2는 16 이렇게 됩니다. 20이 아니네요. 16이네요. 예, 조세 수입. 자중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중 손실 아닙니까? 요거 자중 손실. 이렇게. 자중 손실. 얘가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요. 자, 그럼 삼각형 면적 구해야 되는 거지. 2분의 1에다가 요 높이 어떻게 돼? 요 높이는 2. 요 길이는 요거 2 아닙니까? 그래서 2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답은 2. 이거는 맞았네요. 자, 이게 빨간 색깔의 면적의 크기가 2고 핑크 색깔의 면적의 크기가 조세 수입인데 16이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18. 그러니까 얘는 24가 아니라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4번이 맞네요. 계산 문제긴 한데 약간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라는 것만 당황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보통 우하향하고 우상향하게 그리잖아요. 예, 그것만 잘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6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